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어제 양시장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승 출발했다가 오전장에 잠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다시 힘을 내주면서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코스피는 2,370선, 코스닥은 830선 턱걸이로 마감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매수 이어졌습니다. 1,400억 원 가량 사들였는데 역시나 금융투자 물량이 대부분이라 차익거래 매수라는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은 환율의 하락이었죠. 원달러 환율이 7원이나 넘게 떨어지면서 1,331원에 마감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31원가량 내리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위안화 강세와 달러 약세에 맞물려 나타나는 하락이란 점에서 우리 시장의 수급 개선에는 아직 큰 영향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부양책 협상 지연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간추린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는 하루하루 부양책 협상을 기다리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추가 부양책 합의를 기대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좀처럼 결실을 얻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부양책의 대선 이전 의회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한편 글로벌 IB 골드만삭스에서도 양측의 차이가 좁혀지는 징후가 없다며 대선 전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미 연준이 오늘 새벽 발표한 베이지북에서 미국의 경제 활동이 미약에서 완만한 정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보다 후퇴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에 따르면 소비 지출 증가는 이어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소매 판매가 정체됐고 고용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속도는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후에 회복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본 건데요.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의회와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요 급감에 대한 우려에 큰 폭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원유 재고는 100만 배럴 감소로 2주 연속 줄었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못 미쳤고 특히 휘발유 재고가 189만 배럴 늘면서 수요 둔화를 입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데요. WTI 4% 하락한 40.0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 참가자가 사망했습니다.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지 플라시보를 투여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린 상태에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는데 보건당국은 임상시험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간밤 글로벌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의 뉴욕 증시는 이 부양책 협상 지연에 따라서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35% 빠지면서 28,210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0.2%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3,43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확인하시죠. 0.28% 소폭의 하락이었습니다. 11,48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 협상에 대해서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는 좀 이 협상 기대감은 있어서 상승 출발을 했다가도 이 지연되면서 하락으로 결국에는 마감을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이와 함께 지금 코로나19가 이 경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연준 베이지북까지 공개가 됐는데 관련 내용들 같이 짚어주시죠.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시는 얘기 같고요. 자, 11월 3일이면 미국 대선이 이제 2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4월 연속 상당히 전강 후약의 모습 속에서 몇몇 팩터에 어떤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관련돼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경제가 어렵다면 유가가 하락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 유가의 어떤 하락 그 가운데서 소위 그 빅 오일주 관련적으로 약세 모습 보였다고 말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경기 부양책 관련돼서 설왕설래합니다. 실은 2주 전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안 하겠다. 그리고 지난주는 좀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결국 경기 부양책 관련돼서 긍정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는 상승을 했고 그리고 부정적 이슈가 나올 때만 하락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11월 3일 그러니까 미국 대선 앞두고 상당히 부정적 시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로 잠깐 넘어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상대 지수가 약세의 모습들이 여전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하락세가 예상보다 랜덤워크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자, 몇몇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가에 대한 리뷰를 좀 잠깐 드려보겠는데요. 자, 유가의 평가는 여러 가지 엇갈림입니다만 유가가 결국 하락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미국 내 소비가 줄어들 거였다 이런 어떤 판단 속에서 유가가 오늘 약 4%면 상당히 급락하는 가운데서 배럴당 42.03달러를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몇몇 종목들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엑스모빌이라고 그러죠. 엑스모빌이 실은 트럼프 대통령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엑스모빌의 주가가 오늘 1.6%의 어떤 약세의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또 하나 우리가 CVX 그러니까 쉐브론의 모습들도 상당히 약세의 모습 보이는 것처럼 미국 증시 관련돼서 에너지 관련주 주가가 오늘 상당히 약세로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실적이 상당히 시장을 좀 출렁출렁거리게 되는데요. 테슬라 먼저 말씀드릴까요? 자, 테슬라 어제는 약세의 모습 보였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0.17% 소폭이나마 상승했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상승보다 하락세의 모습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이후 부분은 한국말로 보면 액면 분할, 미국말로 보면 주식 분할의 효과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의 착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를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넷플릭스가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평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넷플릭스 주가가 오늘 6.9% 장중에는 하락세가 커졌습니다만 즉 7% 정도 약세의 모습 기록되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은 이제 상당히 실적에 연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가 여전히 급등했기 때문에 관련주의 주가의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의 패턴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오늘 베이지북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지북은 제가 매 베이지북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 연준이 1년에 8차례 나오고 있는 미국의 12의 어떤 연방주의 경제 데이터라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베이지북 이겁니다. FMC 사이트에 보시면요. 모니터리 그 사이트에 내려보시면 베이지북의 데이터 나오는데 베이지북은 지금 보신 것처럼 베이지 색깔이다 이런 베이지북인데 베이지북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 베이지북이 결국 FOMC 회의 약 2주에 나오기 때문에 베이지북의 경제적인 데이터가 이후에 FOMC 그러니까 11월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열린 미국의 어떤 FOMC의 기준금리 방향을 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베이지북에 보시는 것처럼 12개 주의 어떤 그림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기본적인 목차가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2개 각 주의 어떤 세부적인 컨디션을 다 말씀드리는 건 어렵겠지만 결국 종합적인 데이터인데요. 이번 10월 달 나왔다는 것은 11월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2주, 3주 전에 미국 경제 데이터를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들은 여전히 좋아졌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좋아지고 있다는 건 지금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지난 8월 달, 9월 달, 7월 달, 6월 달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은 상당히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강조드려봐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고용 그리고 임금, 마지막으로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이것입니다. 이걸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지난 직전의 데이터, 그러니까 9월 달 베이지북의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소폭이나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이때는 완만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데스트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이번 10월 달에 베이지북의 데이터를 보면 이 단어보다도 약간 앞에 이 단어가 미미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공부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런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9월 달보다 10월 달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것을 낙관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가 지난 9월 달보다도 약간 미약하다는 단어가 썼다는 것은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자, 몇몇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소폭이 좀 증가하고 있다. 즉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그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증가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데이터를 보시면 은행 관련돼서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주택 가격이 상승한 즉 주택담보대출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뱅킹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보면 이번에 베이지북의 데이터를 보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9월 달 베이지북 그리고 10월 달 베이지북 최근 들어서 FOMC가 이렇게 결정했죠. 앞으로 2023년까지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동결에 대한 기본적인 계기가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9월달 그리고 10월달의 데이터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32페이지인데요. 이 32페이지 읽어보지 마시고 결론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고 9월달보다 10월달 베이지북에 차이가 있다면 요 슬라이드 요 약간 미묘하다는 얘기가 들어갔다 이런 부분으로서 오늘 베이지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또 베이지북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테슬라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87억 7천만 달러로 시장 컨센도 상회를 했고 또 사상 최대 매출 5분기 연속 흑자라는 기록도 세웠는데 최근에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 실적 발표 후에 지금 시가뇌에서는 3%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까요? 테슬라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국내 증시가 힘들 때 국내 투자자가 우리가 몇몇 이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학개미라는 의미로서 국내 증시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그 이외에 좀 나온 데이터가 서학개미라고 그러죠. 즉 국내가 방향성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주식을 사서 국내 증시의 어떤 리스크를 해짜겠다 이런 의미로 서학개미라고 되어 있는데 몇몇 데이터를 보면 그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테슬라를 누적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샀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방향성이 그만큼 국내 증시보다 더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늘 그 새벽입니다. 그 테슬라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인베스터 이쪽에 보시면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실적의 그 IR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기본 헤드라인이 2020년 3분기라고 실적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기본적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래 하단 부분에 배터리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실적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히 드려볼 것일 것 같고요. 자, 이것이 가장 이번에 3분기 파이낸셜의 서머리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매출 부분인데요. 토탈 레베뉴 매출 부분을 보시면 이게 2019년 3분기 그리고 2020년 3분기 지난 1년 온기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고요. 이 Q&Q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죠. 그러니까 3분기 대비로 4분기 퍼센트에 대한 부분이고 YOY 지난 1년 전 그러니까 2019년 3분기 대비로 2020년 3분기의 어떤 퍼센트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화면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매출로 부분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매출 좀 부분 보시면요. 옆에 기본적으로 8771로 나와 있는데 이게 87억 7천만 달러입니다. 87억 7천만 달러라고 그러면 한국 돈으로 약 10조 정도 매출이 일어났다 보겠고 전분기 대비로 45% 그리고 전년도 대비로 39%나 실적이 급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나저나 매출은 2019년 3월달 보더라도 여전히 상당히 그러니까 뭐 상당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뭐 코로나19 등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테슬라의 매출은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화면을 통해서 강조를 좀 드려볼 필요는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순이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억 3천만 달러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강조됐던 것처럼 올해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이익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이번에 2020년 3분기에 순이익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이 직전 분기 그러니까 직전 2020년 지난 2분기 대비로 218%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로 131% 정도 손익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좀 다른 좀 차이가 있는데요. 주당 순이익 부분인데요.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주당 순이익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지난 2분기에는 44센트, 지난 1분기에 23센트인데 이번에는 조정 주당 순이익이 0.76 그러니까 76센트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지난 2분기 대비로 73% 그리고 지난 2019년 3분기 대비해서 약 105% 증가하는 등 여전히 테슬라의 실적과 실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급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 관전 포인트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던 주된 계기는 결국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뭐 X, S 이런 어떤 그 라인업별 그 전기차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말 들어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올해 상당히 뭐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테슬라의 주가와 실적들이 여전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 시장에 대한 고민들은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뭐 테슬라 주가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한국으로 보면 액면 분할, 미국으로 보면 주식 분할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하락했다는 착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요즘 뭐 착시라보다도 재무적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테슬라 주가가 뭐 지난 시기에 상당히 올라와서 좀 표현이 좀 안 돼 있는데 최근 며칠간 좀 약세의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약세의 모습 보였고요. 따라서 어저께 테슬라 약세의 모습 보였을 때 많은 참여자가 했던 얘기가 지금까지 테슬라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 전날에는 주가가 하락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을 겨냥해서 지난 며칠간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막상 실적이 나오고 보니 여전히 좋아지고 있고요. 다만 장 마감 이후에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장중에는 0.27%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장중에는 0.17%밖에 상승을 못했다는 것은 뭐 과거에 한국에도 그랬죠. 공정공시가 나오기 전에 그 해당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왜 급등했냐면 몇 가지 추론이 있습니다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리 IR팀에서 애널리스트들이나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한테 주가 실적을 미리 퍼뜨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정공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죠. 전혀 없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엄격하기 때문에 장마감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이렇게 0.17%밖에 상승 못했다는 것은 미국이야말로 공정공시가 상당히 엄격히 잘 적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환기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면요. 올 한해 상당히 뭐 급등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강조를 안 드려도 뭐 충분히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주식 분할 전에 그러니까 이게 주당 $1,000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이죠. 테슬라 주가가 주당 $1,000가 됐을 때 이때 뭐 $1,000 이전이죠. $1,000 이전에 뭐 테슬라의 주가가 농담으로 $1,000슬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8월 달이죠. $2,000 넘어서기 전에 테슬라가 2,000슬라 뭐 이런 어떤 얘기가 있을 정도로 테슬라의 어떤 참여가 그리고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은 테슬라 주가가 주당 $1,000 그리고 주당 $2,000 가기 충분히 실적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테슬라만 전기차 관련돼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죠. 최근 들어서 미국의 몇몇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전통 자동차 업종을 보실 것 같은데요. 전통 자동차 업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포드죠. 포드 관련돼 상당히 그 전통적으로 그 미국에서 정말 그 전통 메이커인 포드인데 포드가 화면에 이렇게 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당 $7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돈이나 이게 과연 과거에 브랜드가 있을 기업이 이렇게 됐나 할 정도로 주당 $7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가 포드를 넘어선 지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남아있던 GM 같은 경우에는 주당 뭐 $30 내입니다. 뭐 여전히 뭐 주가가 상당히 뭐 미미합니다만 그 GM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좀 공표한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테슬라의 대항마가
GM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약간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GM이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그리고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서 22억 달러를 집중한다고 그랬는데 테슬라 관련된 상당히 실적들이나 이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GM이 이번에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테슬라를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앞서서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어쩌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테슬라에 대한 리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테슬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IR 자료를 보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데이터 그리고 테슬라가 뭐 통상 우리가 자동차만 나온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테슬라가 그 어떤 자동 운전 이런 부분들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IR에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보겠고요. 또한 테슬라가 우리가 무슨 에어로 그러니까 우주항공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가 태양광 그러니까 지붕이라고 그러죠. 루프.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에너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IR에 좀 상승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좀 강조를 드려야 될 부분들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배터리가 상당히 좀 결국 전기차가 배터리라고 말씀드려도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배터리 회사를 상당히 잘 만들고 있고 많이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IR 데이터에 보시면 예상보다 많은 부분들을 좀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단에 제가 좀 강조드려야 될 부분 이 부분인데요. 테슬라가 올해 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테슬라의 어떤 차가 그동안 많이 팔렸다 보겠고요. 이번에 앨런 머스크 그 테슬라 회장이 어떤 얘기했냐면 2020년 올해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올해 50만 대를 누적적으로 팔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올해 50만 대 팔 수 있다 이런 좀 판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트렌드를 보면 테슬라의 어떤 방향성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관련한 내용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위안화 강세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에서 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이 대중 관세를 인하해서 이 위안화 강세 지속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이후에는 모르겠는데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 조 바이든 두 인물이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몇몇 그 미국도 이렇게 폴 사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으로 보면은 누가 대통령이 될까 이런 확인하는 사이트들이 몇 개 있는데요. 몇 개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게 리얼타임으로 계속 이렇게 시장에 좀 프레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저께까지 데이터인데요. 뭐 지역별로 뭐 위스콘부터 플로리다 이렇게 아이오와 요즘 그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면 이런 뭐 위스콘신을 비롯해 몇몇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격전을 좀 벌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뭐 정확한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만 우측 보시면 조 바이든이 소폭이나 아마 좀 이렇게 승률이 높다 이런 판단으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 현 대통령도 약간 빨간불이 좀 있긴 하겠지만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위스콘신 이런 쪽은 현재 접점의 모습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 바이든 쪽으로 약간 좀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트럼프 그 당시의 후보죠. 트럼프 후보와 어떻게 보면 힐러리 클린턴 두 후보 관련돼서 그 당시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막상 결과가 나오고 보니 바뀐 것처럼 이런 데이터는 그냥 뭐 방향이 그렇다는 정도만 볼 것이지 직전에 어떤 미국의 대선을 보면 상당히 어떻게든 확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신에서는 바이든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에 위안화가 지금보다 강세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얘기인지 좀 이렇게 데이터를 보실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위안화 부분인데요. 중국 위안화가 강세, 그러니까 이게 2020년 6월 달인데요. 이때는 1달러에 7위안, 그러니까 1달러 주면 7위안을 줬는데 지금은 1달러 주면 6.64위안. 그러니까 상당히 위안화가 강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강세를 띠고 있던 것들을 외신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 바이든은 상당히 중국 관련돼서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 좀 세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 속에서 결국 그렇다면 중국 경기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고 그것이 결국 위안화 강세로 갈 것이다. 이런 판단 속에서 위안화가 상대로 강세를 가고 있고요. 현재 강세가 이게 지금 2018년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모습이 2018년 그러니까 이쪽에 있겠죠. 2018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들은 결국 위안화가 강세되고 있다는 것들은 단순하게 보면 중국 경기가 어떻게든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표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좀 궤를 좀 같이 하고 있다 보겠고요. 미국 경제는 중국 경제는 아시는 것처럼 뭐 경제가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중국이 코로나 관련돼서 상당히 통제 중이다. 따라서 중국 경기가 상당히 지금보다 회복될 거고 있다. 이것과 위안화 강세가 좀 맞물리고 있다 보겠고요. 결국 위안화가 강세된다 그러면 한국 돈의 가치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입장은 다릅니다만 위안화 강세와 한국의 원화 강세가 동조한 모습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2000년 3월 달에는 달러당 1,200원대, 1,290원대에서 지금은 1,100원대. 한국 돈의 가치가 상당히 강세되고 있습니다. 직전에 IMF 데이터를 보면 한국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원화가 강세되고 있다 보겠고요. 몇몇 데이터를 보면 아리하단이죠. 한국 돈의 가치가 1,100선까지 원화가 강세에 갈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달러 인덱스가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달러 인덱스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위안화 강세 그리고 한국 돈의 강세가 있는데 현재까지 위안화가 어떻게 전망될지는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조 바이든이 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과연 누가 될지 몰라도 11월 3일 미국 대선 앞두고 상당히 위안화 강세 그리고 원화의 강세가 지금처럼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위안화 그리고 원화의 가치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 전망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입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환율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위안화 강세와 맞물려서 환율이 계속해서 빠지면서 어제는 1,131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이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환율 하락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어떤 섹터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방금 보니까 앞서서 다 얘기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얘기한 부분들 똑같이 얘기하면은 반복되니까 재미가 없겠죠. 근데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냥 그런가 본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변화가 단순하게 위안화 강세가 가니까 원화 강세로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일단 중요한 게 달러와의 추이를 또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큰 배경은 환율은 솔직히 날씨도 예측 못하고요. 주식시장도 예측 못하는데 주식시장보다 더 큰 환율 시장을 예측한다. 이거는 신이죠. 신 이상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달러와 흐름들과 연동된 원화의 강세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50점짜리 원화 강세다라고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달러화는 지금 현재 어떤 방향성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단계에서 위안화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강세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연동되는 모습들인데 만약에 여기서 달러화가 본격적으로 약세로 들어가서 이를 반영하는 원화의 강세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가파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외국인들이 지금 약간 간 보면서 움직이는 한국 시장에 대한 반응이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데 무게를 둬야 되는데 이 부분은 대선 이후로 미뤄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게 환율을 보면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달러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가 핵심이죠. 그런데 지금 달러화는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일단 선거 이후에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그래도 대규모 부양책과 또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쪽으로 나와서 경기 부양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달러화가 약세가 되겠죠. 그런데 만일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화의 약세로 가는 기조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다시 아메리카 퍼스트 이쪽을 죄송합니다. 영어 발음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미국 제일 우선주의 이쪽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생각보다 또 달러화는 급하게 약세로 안 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제로 남겨놓으시되 또 지금 현상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원화가 이렇게 강세로 가는데
수출주는 뭐 피해냐, 그리고 내수주만 봐야 되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들은 금융주 쪽 매수 들어오고 있고 유통주, 내수주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강세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지금 기존 데이터들, 특히 2015년도부터 이어졌던 원화 강세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느냐라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한 1160원에서 1140원대, 그리고 1140원에서 1120원대, 여기서 비교 분석한 결과, 그냥 통계입니다. 통계다 보니까 팩트에 가깝겠죠. 오히려 수출주가 강했습니다. 뭐 철강, 화학,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죠. 거기다가 조선 쪽도 한때 강했고요. 가장 큰 상승 섹터는 IT, 반도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출 쪽에서 그래도 경기가 회복된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환율이 움직이고 그에 따른 한국의 반응들, 그러니까 즉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움직이는 반응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수출 경기 민감 쪽이 훨씬 더 좋았다는 분위기를 봤었을 때, 그렇게 되면 지금 수출주 쪽에 채산성에 대한 피해 문제가 아니라 Q의 문제, 즉 생각보다 수출량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워낙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내년에 실적에 대한 또 경기 회복세와 함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딱 하나 IT 반도체 쪽으로 집중하자. 이 전략은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냥 모르겠으면 저희가 보통 하는 얘기가 있죠. 삼성전자 사,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IT 쪽 신경 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139% 상승으로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같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실적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좀 투자를 해봐도 좋을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앵커님 지금 500원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살까요? 저는 좀 더 두고 보고 싶어요. 네, 네. 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주가가 일단 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에 좀 부담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서 네,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요즘 앵커님들은 투자 자격증 따고 들어오시나요? 왜 이렇게 다 잘하시죠? 일단 또 감탄하고 있습니다. 앵커님의 또 식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그래도 잘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주가는 못 가죠. 그래서 뭐 영업이익 139% 작년 동기 대비 늘었다. 근데 이 부분은 대충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과거에 작년 이맘때 같은 경우는 공장 라인 조정 때문에 실적 안 나올 것 같은데 끝나면 좋을 것이다라고 벌써 공표를 했었고요. 수주 잘 됩니다. 지금 10월 초까지 수주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6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좋으면 당연히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죠. 그런 상황 쪽에서 4분기도 오히려 최대 매출과 이익까지, 영업이익까지도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이제 4공장 기공식까지 들어갑니다. 거의 송도는 삼바가 꽉 잡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다 좋은 뉴스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도 지금 주가를 계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45조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많이 나와 한 지금 시장 기준보다 한 10배 이상은 비싼 기준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같이 물론 성장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성장도 확인됐고 실적도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여기서 딱 사기에는 뭔가 좀 찜찜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만큼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들이 그동안 뭐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관련돼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건강을 챙기는 이슈와 함께 상당히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각 속에서 비싸진 주가에 대해서 일단 여기서 더는 잘 모르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일단 멈칫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바이오주도 모멘텀이 줄어들고 뭐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제가 저한테 묻지 말라고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챙겨봐야 될 종목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성장하는 회사들은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하지만 단기간 정도는 기간 조정을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거 보고 눈높이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주가도 이제 슬슬 일을 맞춰가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관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중기적으로도 반응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앵커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앵커님 의견에 한 표 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LG화학도 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9천억 원대 영업이익 발표하면서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석유화학과 배터리 부문의 실적 호조가 두드러졌습니다. LG화학과 관련해서는 투자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또 기대하고 계셨죠, 앵커님? 네. LG화학 쪽은 아까 500만 원 있습니다. LG화학 실적 잘 발표됐는데 지금 딱 살까요? 네? LG화학 지금 살까요? LG화학이요? 예, 예. LG화학도 발표 잘 일단 됐습니다. 네. 저는 실적은 뭐 좋게 나왔지만 아직은 좀 리스크가 물적 분할 관련한 리스크도 있고 또 화재 관련한 리스크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종목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앵커 전문가 나온 앵커님의 의견 잘 들으셨고요. 혹시 원고 보고 그냥 하신 건 아니시죠? 네. 네, 예. 앵커님의 의견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저는 또 이번엔 2표 드리겠습니다. 일단 LG화학도 실적 잘 발표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20%대. 이 정도 그 석유화학 쪽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은 참 웬만한 화학업체 중에서는 거의 뭐 탑으로 꼽힌다고 봐야 돼서 2차 전지를 빼고 석유화학만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 잘 나온 게 맞고요. 거기다가 LG화학은 항상 우리를 중국의 저가 화학사와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치가 있죠. 대표적으로 ABS라고 하는 고부가 합성 수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게다가 이제 유가가 하락하고 가격은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고 하는 현상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좋았고요. 2차 전지도 역대 최대의 실적, 뭐 다 아시는 사실이고, 그리고 첨단 소재 쪽에서도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났죠. 그래서 관련된 쪽에서 590억 정도면은 또 생각보다 많이 났는데, 일단 또 LG화학 하게 되면 예전에 LG 생명과학이 있었죠. 이게 합병되다 보니까 생명과학 관련된 쪽도 그동안 정체를 보이다가 살짝 영업이익이 한 85억 정도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근데 뭐 팜한농은 영업 손실이 났네요. 근데 뭐 거의 미미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냥 딱 두 가지 주축, 석유화학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성과를 보이다 보니까 LG화학에 대한 큰 부각 이런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은 석유화학 잘 안 봅니다. 그냥 2차 전지만 보죠. 왜냐하면 앞으로 크게 돈 벌 사업이고 될 놈, 그리고 앞으로 뭔가 시장을 리드할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리드하실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앵커님 얘기하셨듯이 코나 화재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LG와 현대가 같이 조사 잘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지금 약간 좀 싸움하려고 하는 분위기로 들어가죠. LG화학은 우리는 잘 만들었는데 너네가 현대차가 너무 비용 아끼려고 해서 그렇게 화재 발생하는 쪽으로 포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감정이 살짝 좀 틀어진 상황 쪽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그러면 이거 이제 너네가 충당금 쌓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충당금 관련된 부분들은 현대차는 지금 지난번에 얘기처럼 보수적으로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비용까지 빅베스 개념 쪽에서 많이 이어졌고요. LG화학도 상대적으로 충당금을 매월 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드는데, 일단 결과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얘기 많은 물적 분할 관련된 주총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주라고 하는 개념들, 즉 BBID죠. 즉 그 중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BB 쪽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바이오 배터리 이쪽이 부각을 받다 보니까 실적 좋고 잘 나오고 기대가 높고 하다가도 딱 다시 뒤돌아서 보면은 시가총액을 봤었을 때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지금 LG화학도 43조 원대 나오게 되면 영업이익 한 이제 1조 원대 흐름들이 못 미치는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분기별 실적까지 다 감안을 했었어도 43조 원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생각보다 지금 한 2년 뒤에 밸류까지도 먼저 감안하는 한 20배 이상의 PR이다라고 하게 되면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 쪽에서 이걸 사서 기다려서 뭐 한 100만 원 갈 때까지 기다릴까라고 하는 어떤 중장기 전략들이 살짝 지금은 세워지지 못한다는 관점 쪽에서 좀 멈칫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발목을 잡는 뭐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는 거를 확인하고 여전히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는 또 미국의 대선에 바이든 후보가 되느니 마느니에 따라서 분위기가 또 다시 한번 가라앉느니 마느니 이런 쪽에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렇다고 뭐 친환경 관련주 사놓고 바이든 후보 되라 뭐 이런 기도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결과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고 거기서 비중을 많이 실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필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호기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사가 발원하면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나쁨 수준의 농도까지 치솟을 때가 있겠습니다. 실내 환기를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3도에서 4도, 한낮 기온은 15도를 밑돌겠고요. 차고 강한 바람이 체감 기온을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특히 일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이 예상되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추위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 전남 남해안과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17도, 춘천 18도, 대전 19도로 선선하거나 서늘하겠습니다. 동해안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 속초와 강릉 20도까지 오르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리다 차츰 개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광주 19도, 부산과 제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서해 대부분의 산과 제주, 일부 남해와 동해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차츰 높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 강풍,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